행정부가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체자에게 1인당 최대 180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대학 측과의 각종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인 남성이 아내와 함께 5,7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주말 아칸소에서 전직 경찰서장 출신의 중범죄 수감자가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고급 아파트에서 발생한 납치 감금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벌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1인당 최대 180만 달러의 벌금을 강제 징수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부과를 4월에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인 현재까지 최종 추방령 무시자 7,000명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최종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하루에 998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최대 5년치를 소급 적용해 180만 달러나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불법 체류자들이 14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하루 1,000달러씩의 벌금 부과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벌금 부과에 이어 정부기관들의 모든 정보를 활용해 해당자들이 30일 안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컬렉션, 강제 환수에 착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강제 환수를 위해 해당자의 임금 소득이나 세금 환급을 압류하는 동시에 민간 컬렉션 회사에 넘겨 강제 환수하도록 의뢰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을 부과해도 강제 환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진 출국을 독려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전세기 편으로 무료 항공권과 1인당 1,000달러씩의 출국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료 항공권과 출국 보너스를 받고 처음으로 64명이 미국을 떠난 바 있습니다. 한편 CBS 뉴스는 IC가 추방 재판 심리가 예정된 불법 체류자들을 법원의 재판 과정 없이 신속 추방하는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불법 체류자, 추방 재판 등 계류 중인 사건이 400만 건 이상입니다. 이외에도 행정부는 신속 추방 절차 대상을 합법 입국 후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 체류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체류 신분 없이 입국이 허용됐던 약 100만 명이 신속 추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대학 측과의 각종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는 총 1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하버드에 대한 재정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장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연방조달청은 최근 각 정부 기관들에 보낸 서한에서 하버드 대학이 반유대주의와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인종차별 등에 관여했다며 하버드 대학과 체결한 현행 계약들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하버드 대학이 연방정부와 체결한 각종 계약 규모는 총 1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결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버드 대학과 맺은 각종 연구 용역 계약 등을 해지함으로써 하버드대에 대한 재정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최근에는 하버드대의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학내 외국인 학생 명단과 국적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 30억 달러를 회수해 직업 교육기관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3년 10월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던 컬럼비아대 등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보조금 지급 중단을 압박하며 학내 인사 등에 대한 정부 개입 허용을 요구해 왔는데 하버드 대학이 대학 자율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며 버티자 하버드대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주당 350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MB181 바이러스로 이제 미국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주당 약 350명꼴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롱코비드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는 여전히 변이와 재변이를 거듭하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는 현재 중국과 홍콩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응급실 방문과 입원율이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시민들에게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대만 보건당국도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 MB181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버지니아, 뉴욕 등 공항 검역을 통해 입국한 해외 여행객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하와이 등에서도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MB182 변이가 이미 미 전역 곳곳에 퍼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재 미 전역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과거 변이에 기반한 스파이크 단백질이나 해당 유전 정보를 담은 mRNA 방식의 노바백스, 화이저,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으로 지난해 가을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대응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체계 자체가 여전히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추적 감시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겁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 같은 방역 조치를 정치화하는 움직임도 포착되면서 방역이 정치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 식품의약국은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이와 재변이를 거듭하며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는 여전히 모두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감염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한인 남성이 아내와 함께 5,700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구급 차량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지난 23일 45세 한인 종 리 씨와 닐루파 리 씨 부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급 차량 및 보트 재판매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인데 이들에게는 갈취, 위조, 절도, 자금 세탁, 조직적 사기 등 75건의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트위스티드 트윈스 모터스포츠와 루소 오토스파라는 사업체를 설립해 해외 구매자에게 비싼 가격에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매자도 거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부는 지난 22일 체포됐고 각각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다음 법원 출석일은 6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는 연방수사국, 라스베거스, 피닉스, 플로리다, 켄터키 지부를 비롯해 LA 경찰국,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등 각지 경찰과 네바다 게임 감독국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주말 아르칸소에서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8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전직 경찰서장 출신의 수감자가 교도관 복장으로 위장한 채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탈옥한 수감자를 공개 수배하며 위험 인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준우 기자입니다.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총 8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아칸소주의 전직 경찰서장이 교도관으로 위장한 채 탈옥해 현지 당국이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아칸소 교정국에 따르면 56세 수감자 그랜트 하딘은 지난 일요일 오후 3시 40분경 아칸소주 칼리코록에 위치한 로스 센트럴 교도소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교도소에서 수감돼 왔습니다. 하딘은 아칸소와 미주리 경계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게이트웨이 경찰서에서 전직 서장을 지낸 경찰 간부 출신으로 탈출 당시 감시 카메라에 법 집행기관을 흉내낸 듯한 임시복장을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스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탈옥범은 교도관 제복과 유사한 복장 차림을 하고 탈출 약 50분 전 수레에 나무 판자와 박스를 싣고 옮겼습니다. 교정국 측은 하딘이 아칸소 교정국에서 지급한 공식 수감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가 착용하고 사용했던 모든 수감손의 복장과 물품은 현재 전부 회수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하딘이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를 발견할 당시 절대 접근하지 말고 수사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탈옥범 하딘은 2017년 2월 당시 59세였던 제임스 애플턴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죄로 체포됐습니다. 살인사건 당시 살해된 애플턴은 게이트웨이 수도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으며 당시 시장이었던 매형 앤드류 틸먼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날아든 총격에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딘은 2017년 10월 유죄를 인정하고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2018년 2월 그는 1997년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에이미 해리슨 성폭행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하딘은 2019년 발생한 강간죄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각 25년형을 선고받아 강간 혐의로 총 5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딘의 정확한 탈출 경로나 공범 여부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뉴욕시 맨하튼에서 한 30대 가상화폐 투자자가 외국인 남성을 납치해 고급 아파트에 2주 감금하고 고문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또 다른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관련 이탈리아 남성 고문 및 납치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32세의 윌리엄 두플레시는 뉴욕시경 중범죄 수사대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두플레시 역시 곧 납치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수사당국은 두플레시가 앞서 체포된 존 울츠의 사업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37세인 울츠는 켄터키의 암호화폐 왕으로 알려진 인물로 뉴욕 노리타 지역 6층짜리 고급 타운하우스에 28세 이탈리아 피해 남성을 2주 이상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울츠와 두플레시의 또 다른 사업 파트너로 알려졌으며 과거에도 울츠와 두플레시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잔혹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을 아는 일부 소식통은 세 사람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했고 방탕한 사업가들의 관계였다고 묘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이탈리아 남성은 지난 5월 6일 뉴욕에 도착한 직후 프린스 스트리트의 타운하우스에 납치돼 감금되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여권과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한 뒤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구타와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이 같은 고문은 17일간 이어졌고 피해자는 지난 금요일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울츠는 켄터키 출신의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로 자산은 약 1억 달러로 추정되며 피해자 이탈리안 남성 역시 약 3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츠가 살던 타운하우스는 고급 승강기를 갖춘 6층짜리 주택으로 내부는 각종 술병이 흩어져 있고 지하에는 스트리퍼용 기둥까지 설치돼 있어 마치 고급 대학생 클럽을 연상시켰다고 뉴욕시경은 전했습니다. 현재 울츠는 보석 없이 구금된 상태이며 납치, 폭행, 불법 감금, 총기 불법 소지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4,375명 중 25만 8,254명이 명부에 등재해 20만 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 선거인 중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79.5%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후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높았습니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 2,644명, 미주 5만 6,779명, 유럽 3만 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 등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총 8,505명의 등록 선거인 중 6,055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다만 선거 자격이 있는 전체 재외국민 197만 4,375명 대비 투표 참여자 비율은 여전히 10% 수준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미국 정치권의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이 메모리얼 데이에 향년 94세로 별세했습니다. 랭글 전 의원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낙동강 방어선 전투, 군우리 전투 등 주요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이 공로로 퍼플 하트 훈장과 브론즈 스타 메달을 수훈했습니다. 그는 2017년까지 46년 동안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직하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참전 용사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펼쳤습니다. 특히 그는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월마트는 코스타리카산 바나나, 중국산 유아용 카시트 등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트바이는 거의 모든 제품군에서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테무나 쉬인 등 저가 쇼핑 플랫폼도 가격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드는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 3종의 가격을 인상했고 5월 2일 이후 생산된 차량부터 오른 가격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키는 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디다스는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인용 의류와 장비 가격은 $2에서 $10 오르게 되고 $100에서 $150 가격대의 운동화 등 신발 가격은 $5, $150가 넘는 신발 가격은 $10 정도 오를 것으로 ABC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뉴욕주 경제개발공사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2022년 이후 거의 비어 있었던 38층 오피스 건물 5 타임스퀘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개조된 건물은 대부분 스튜디오 아파트로 구성되며 2027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50세대가 들어서며 이 중 4분의 1은 서민들이 이용 가능한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에는 아파트 외에도 약 3만 7천 제곱피트 규모의 소매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이 건물의 공실률은 8%에 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